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서울 도심 7만 호 공급, 용산의 미니 신도시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5월 6일 국토부에서는요.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보도 자료를 좀 낸 게 있고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핵심이 되는 즉 골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오늘은 공유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좀 살펴보면 수도권 주택 공급 현황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에 따른 추진 전략,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공급을 어떻게 마련하겠는지에 대한 플랜들이 있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 실적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좀 평가한 내용인데요. 최근 3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은 연 29.2만 호, 그리고 서울은 연 7.4만 호로 과거 대비 각각 41.7% 및 1.3% 증가했다라고 좀 밝혔고요.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아파트만의 입주 물량이 아니라 기타 다른 주거까지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급 전망입니다. 향후 3년간, 즉 20년부터 22년까지 수도권 입주 물량은 연 22.4만 호, 그리고 서울은 연 7.2만 호로 예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라고 밝혔고요. 다 이제 아파트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물량까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도 자료의 핵심이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서울 도심에 7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급할 건지에 대한 플랜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좀 플랜이 잡혀 있고요. 두 번째는 유후 공간을 정비하고 이를 재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심 내 유후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시에 대해 추가 공급 7만 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플랜이고요. 이제 기타 이와 더불어서 이제 수도권의 공급 계획에 조기 이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되는 게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는 기존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뭐 사업성이라던가 어떤 중도금 문제라던가 어떤 내부 갈등, 비리 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업 기간이나 여러 사업성의 문제를 받아서 지지부진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결국에는 공공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골자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오래 걸렸던 뭐 예를 들어서 사업 기간이 뭐 10년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를 획기적으로 좀 5년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재밌어 보이고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이런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일을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반으로 이제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유후 공간 정비 및 재활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울 내에서 향후 3년간 총 1.5만 호, 연평균 약 5천 호 정도를 확보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 지역들은 이제 중공업 지역과 이제 공시를 재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중공업 지역을 첨단 산업 시설이라 그래서 산업과 주거를 같이 하는 앵커 시설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도심 내 유후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은 중구 청사 부지 500호, 흑석동 유수지 210호, 그리고 해군 복지단 110호 등이 있습니다.
이들 물량은 근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코레일 부지 이제 활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용산 정비창에 8,000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와 더불어서 오류동역에 360호, 오류동 기숙사에 210호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용산 정비창에 이제 8,000호 이 부분은 적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000호 전부가 어떤 일반 분양이 아니라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공공 분양이나 임대 등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용산 일대 그리고 그 주변 일대 악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평가가 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에 대한 언급이 결국에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용산 개발을 앞당기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시설의 복합화인데요. 방이동 주민센터 138호, 창신 1동 주민센터 208호, 구로 노동자 복지관의 220호 등인데요. 이들은 실적으로 보시면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간의 큰 정책을 만들기 위한 약간 끼워 넣기 식의 공급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사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인데 역삼동 스퍼월드 185호, 대치동 코온 에너지 149호 등이 있겠습니다. 이들 역시 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로 좀 기술이 되어 있는데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요, 용산 정비창하고요, 그리고 영등포 일대인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 총 18곳에 1.5만 호의 부지를 확보하겠는데 이를 21년부터 22년까지 사업 승인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기존 수도권 공급 계획을 조기화하겠다라고 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즉 수도권 30만 호 중에 21만 호 즉 이제 19곳이 되는데 지구 지정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즉 이제 신도시급으로 5곳 중에 이제 4곳이 기존에 선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부천 대장이나 수원 당숙 2 등 4만 호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구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 자료에 대해서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서울 7만 호 공급 대책이라고 밝혔는데 이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공공, 임대, 소형 물량 등이 다수로 좀 보여지고 결국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서울시에 필요한 것들은 양질의 주택인데 그것에 대한 공급으로 실적인 공급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3년까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좀 플랜이 잡혀 있는데, 여러 이해관계들이 또 얽혀 있기 때문에 23년까지 공급이 문제없이 될지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용산의 8,000호 공급이 용산의 악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용산의 개발을 좀 더 가시거나 하고 본격화하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된다. 즉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저는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용산이나 그 준공업 지역인 영등포, 구로, 가산 등의 저평가 지역들을 함께 이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난 1차 강의에 이어서 부동산 온라인 2차 수강생을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공지를 간략히 드리면 1단계로 1에서 2주차, 즉 경제적 자유의 개념 및 급여 관리를 통한 추가 현금 흐름 월 100만 원 만들기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영상을 좀 제작을 했고요.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의 기틀을 만드는 이제 근본적인 노하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만의 어떤 급여 관리 노하우와 핵심 노하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동영상을 좀 제작을 해놨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급여 관리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엑셀 파일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드리고 실제로 이제 작성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현금 흐름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보험 리모델링 방법 등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했고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개개인별로 1대1 코칭을 좀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이제 3에서 4주차가 되겠는데요. 이제 부동산 투자로 5년 내 10억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제작을 했고요. 특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지역 스스로 찾는 방법, 그리고 서울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들이 있습니다. 2030 플랜이나 앞으로 나올 2040 플랜 등이 있을 거니까요.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스스로 찾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영상들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수도권 핵심지의 분양권 투자, 그리고 어떻게 실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노하우와 주의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가장 핵심이죠.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게 결국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 기초가 되는 내용들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이제 매수나 매도할 때 아무렇게나 매수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술과 전략하에 매수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본인의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비과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뭐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수도권 비공개 핵심 소액 투자처나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의 영상에서 밝히지 않았던 비공개 그런 투자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어떤 투자 성향이나 자금에 맞춰서 어떻게 코칭을 드릴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태플턴이라고 하시는 분이 핵심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바겐헌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저가 매수 전략인데, 결국에 이런 겁니다. 주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비관적일 때 사서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주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지켜만 본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기회를 가지고, 즉 이제 공부나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